무기의 무도란 인간의 전투를 전제로 인간의 몸이나 무기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위협을 방어하고 제압하는 기술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마셜 아츠라고 합니다. 흔히 어떤 무술이 더 실전적이고 강하다, 약하다 등의 의견들이 있으나 무술 자체에는 강함과 약함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무술이라는 것은 각자의 국가별 환경에 맞추어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일부 무술들은 야생 동물들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서 두꺼운 강호 때문에 칼로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레슬링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돈과 명성을 위해서 발전했으며 오늘날 격투 스포츠가 되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총검술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은 과거 무사 계급이 높고 칼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검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예로 들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서부 시대에서는 총을 잘 다루는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특정 환경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무술들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강한 무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대에서는 1대1 상황과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스파링 및 격투 체계가 잡혀있는 무술들을 더 실전성이 높다고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현대식 격투 대회 활성화로 눈찌르기, 그리고 후두부 가격, 깨물기 같은 비매너적인 기술들을 제외한 종목에 관계없는 종합 격투기 대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단일 종목의 기술들을 활용하기보다는 각 종목별 효율성이 좋은 기술들을 사용했을 때 승률이 더 높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태권도 도장에서 복싱과 주짓수를 함께 지도하거나 학기도 체육관에서 복싱과 레슬링, 주짓수를 지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무술들이 차츰 변화되고 그리고 융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술은 무예, 무도라는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차이는 실제로는 국가별 무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그런 개념으로서 격투기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술이라는 표현은 주로 중국에서 쓰이는 것으로 한자 그대로 싸우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무예라는 표현은 한국의 전통 무술을 뜻할 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무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예라는 개념은 무술과 같습니다. 무예의 예라는 그 예자 한문 자체가 재주와 기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술이나 무예나 똑같이 싸우는 기술을 뜻합니다. 무도라는 표현은 일본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1860년도 이후부터 사용이 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유럽의 스포츠 정신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다시 그게 무도라는 것으로 정의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무도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이런 뒤에 도자가 있는 게 태권도, 유도, 뭐 검도 등이 있죠. 예전에는 검도가 아니라 뭐 검술, 유도도 유도가 아닌 유술이라고 불렸습니다. 태권도도 현대에 와서는 태권도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뒤에 무술 뒤에 도자가 붙는 그런 무술들은 어, 과거에는 대부분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무도는 무술을 닦는 것이 정신 수양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글자의 표현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술을 통한 심신단련이라는 표현과 무도는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술의 달인이 되거나 무술의 고수가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게 됩니다. 무술과 무예에는 글자 내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지만 무술과 무예로 심신 단련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글자 내에 그러한 뜻이 없을 뿐이지 통상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무술로 심신을 단련한다는 것은 아시아의 무술들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심신 단련을 위해서 레슬링을 하였으며 스포츠인 축구나 농구도 심신 단련을 통한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 스포츠 정신, 그리고 화합 등으로 사용되어 의외로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도라는 개념 자체가 유럽에서 그 일본을 흘려 들어왔고 다시 일본에서 무술이 무도로 그렇게 개념화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제 그리고 하지만 그런 이제 그런 스포츠와 무술을 좀 비교했을 때 무술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스포츠보다 넓고 높은 그런 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무도에서 첫 글자 이제 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라는 한문 자체는 창을 뜻하는 과. 이제 예전에 그 창을 이제 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창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요. 이 가와 그리고 그칠 지라는 그 한문을 이제 결합한 그런 합쳐진 글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창과 방패로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창을 뜻하는 이 과는 전쟁과 싸움을, 그리고 그칠 지는 멈추게 함, 예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무라는 것이 되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장차 일어날 전쟁과 싸움 준비를 하여 힘을 기르고 비축하여서 이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제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을 이제 괴롭히거나 침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제 싸움과 전쟁 방지를 위해서 이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힘이 있을 때에만 이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는 단순히 이제 폭력이나 단순히 싸움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라는 그 글자 안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그런 사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는 현실적이고 이제 평화주의적인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도의 첫 글자 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뒤에 있는 두 번째 글자 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도의 도는 바로 수행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무기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가장 큰 미천이고 근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수행하여 훌륭한 큰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도에서 도는 수행을 뜻하며 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훈련하는 수행 공부를 무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보면 영어나 수학 그리고 과학 등에 대한 공부를 못해서 망하거나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게임이나 도박, 폭력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들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어른들의 말씀 그리고 뉴스나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도에서 도에 대한 사상과 개념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무에 대한 힘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도에서 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무도에 대한 감이 조금 잡히셨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체육관에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무도를 진취적이고 선의의 목적 없이 그냥 PC방에 게임을 하는 기분으로 재미로 즐기기 위해서 가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도를 수련하는 도장과 수행은 나를 수행하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시욕이 있기 마련인데요. 비싸고 좀 좋은 게 있으면 이제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학교 성적이 좋거나, 수상이 있다면, 그런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술을 통해서 이게 신체가 강해지고 좀 싸움을 잘하게 되면, 그것 또한, 과시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을 기르지 않으면, 그런 과시욕이 좀 과해져서, 이제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괴롭히거나
또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이렇게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면 이제 강도나 도둑에게 뭐 뺏길 위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싸움을 잘하는 것을 드러내면 주변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가대표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제 어느 특정 무술 종목의 선수가 그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이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선수는 이제 기술을 통해서 싸움을 잘할 뿐 무도적인 그 정신은 좀 부족했던 것이죠. 네, 스스로를 통제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무도 수행의 부족함으로 이제 자기 제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오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대표가 될 뻔했던 이 선수는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이죠. 망해버린 거죠. 이제 국가 대표가 돼서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명예로운 삶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교도소에서 뭐 당분간 형을 몇 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출소 이후에도 그 종목으로는 복귀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무도라는 것을 통해 어떻게 수행할 수 있고 어떻게 좀 정신적인 측면을 기를 수 있는지 조금 교과서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도 수행의 예로는 첫 번째, 힘든 것과 어려운 무도 수련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결석 없이 매일 무도 수련을 통해 성실성을 키우는 것, 몸, 마음, 정신 모아 수련하여 집중력을 양성하는 것, 몸의 바른 자세와 행동을 몸에 익혀 바른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무도의 예법과 규율을 통해 예의와 예절을 그리고 염치를 배우는 것, 무도의 강한 마음 수련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키우는 것,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무도 단련 정신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 진검승부의 무서도 정신을 통해 자기의 일에 목숨을 거는 열정적인 전력 투구하는 삶을 배우는 것, 몸과 마음과 정신에 강인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 수련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과 무도의 정신을 배우는 것, 무술 대련을 통한 조심성과 세심함과 과감성과 용맹성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무술의 동작의 아름다움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감, 부모, 스승,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과 친구, 지인 등 주변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무술 단체 수련을 통한 대인관계, 사회성을 배우는 것, 그리고 프로 정신을 배우는 것, 모든 것에 대해 항시 배우는 마음가짐을 배우는 것,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여유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규칙적인 무술 수련을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무술의 경제성과 절제성을 배우는 것, 즉 동작과 힘의 낭비를 없애는 것, 인생과 경쟁 속에서 이기는 싸움, 병법을 배우는 것, 끊임없이 자신의 강함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배우는 것,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저항 정신을 배우는 것, 상대에게 머리 숙임, 겸손함을 배우는 것, 무사, 장군의 리더십을 배우는 것. 바로 이렇게 무도를 통해 배운 것으로 무도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그룹을 만들고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도에서 무는 상대를 제압하고 싸움의 기술이라면 도는 자신과 싸워서 자신을 닦는 수양의 길, 수행의 길입니다. 무는 목적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도는 정신적인, 마음적인 부분입니다. 무도에서 무와 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됩니다.
무도를 수련할 때 무만 수련하고 도를 소홀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갈수록 불안당처럼 인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넘치는 힘을 다룰 마음과 정신이 부족하여 결국 남을 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자신을 망치는 일에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파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파링은 서로가 연습한 기술들을 대결을 통해 나의 실력을 가늠하거나 실제 상황에 대비하게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육관마다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복싱이나 킥복싱 체육관에서는 스파링이라고, 그리고 태권도, 합기도, 그리고 유도에서는 대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장에서는 6살 유치원생부터 50대 성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는데요. 복싱, 킥복싱, 주짓수,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을 함에 있어가지고 주로 스파링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처음 스파링을 하게 되면 무섭고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한 대 맞게 되면 아프지 않아도 그냥 눈물이 막 나고 막 서글퍼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한 대 맞았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분노에 휩싸여서 앞뒤 안 가리고 정말 스파링이 아닌 싸워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통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은 스파링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점차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날라오는 주먹이 무서워서 눈도 막 감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날라오는 주먹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차츰차츰. 근데 그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늘어난 아이들은 보통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꾸준히 성실하게 체육 도장에 오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꾸준히 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이게 성취감 맛보게 되면 패배 의식에서 일단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 꼭 무술이나 복싱이나 킥복싱 같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도전하는 것들이 점차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또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초보가 아니라 중상급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성장한 이후에는 초보자들에게도 공격권을 더 주거나, 그리고 자신은 방어와 회피 위주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자에게는 배려를 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공격하지 않고 방어하고 피하기만 해도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나를 방어하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아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분류는 좀 소심한 아이, 두 번째 분류는 그 반대로 조금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욱하는 성격들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약속된 스파링에서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뭐 폭발하고 가다 보니까 주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스파링을 통해 좀 나아지는데요. 스파링을 계속 하다 보면 평정심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해서 과도하게 막 힘을 쓰다 보면 쉽게 지치거든요. 쉽게 지치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을 과도하게 쓰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막 화가 나면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점차 내가 분노하지 않고 마음을 추스르게 되고 힘을 좀 덜 쓰면서 기술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나게 돼요. 네. 그리고 생각 없이 움직인 행동은 오히려 역공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힘들고 이길 수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을 빼고 체력을 관리하면서 스파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한 대 맞더라도
쉽게 흥분하지 않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몸으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머리로도 배우게 됩니다. 어, 자, 여러분들 그 사람인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자 이렇게 된 거, 사람인자. 네, 사람인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바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양보도 하지 않고 배려 없이 하게 되면 아무도 나하고 스파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와 같이 운동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점점 나 혼자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점점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나는 스파링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잃게 됩니다. 내가 스파링을 하지 못하면 점점 도태되는 거죠. 이제 기술이 내가 아무리 혼자 기술 연습을 해도 실전에서 쓰는 기술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점차 나의 실력은 줄게 되고 파트너가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파트너와 연습하기 때문에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점차 그런 실력의 차이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음 좀 잘한다고 세다고 이게 좀 너무 자랑하거나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과도한 아이들이랑은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뭐 관장님 저는 저 애는 너무 세게 해요. 쟤랑 하기 싫어요. 네,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보통 특히 이제 아마추어 시합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좀 더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는데요. 내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종합격투기 시합 나가기 위해서는 복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킥복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주짓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레슬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태권도나 합기도 같은 그런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의 기술이 좀 부족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그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를 만약에 눈치를 채버리면은 글로 막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골고루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항상 가격하게 하고 좀 남들에게 좀 싫은 행동을 해버리면 내가 복싱 파트너가 필요한데 복싱 파트너가 아무도 없고 내가 주짓수 연습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랑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점차 내 파트너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준비할 수가 없고 결국에 시합 나가게 되면 지게 되고. 네. 예전에 저희 체육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 선수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힘 조절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적이 러시아였는데 약간 동양인을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많이 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파트너가 다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이빨이 깨지거나 또는 뼈가 부러지지 않더라도 금이 가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랑 연습할 파트너가 다쳐서 운동 못하니 나는 파트너가 없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쟤랑 하면 무조건 뭐 다쳐, 인대가 나가,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럼 점차 상대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그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그때 주짓수 시합을 나갔었는데 14대 0으로 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친구가 그 러시아에서 삼보 챔피언이었거든요. 그렇게 실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파트너가 없어지니까 점차 도태되는 거예요. 시합 이제 챔피언이 시합 나가서 14대 0으로 지는 그런 경우가 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 무도는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면서 수행하고 그것으로 얻은 지혜, 정신, 그리고 덕목 등을 삶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싸움의 기술만 성숙하게 된다면 지나친 자신감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신으로 하여금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들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행정적인 심판과 그리고 행정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게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 학교와도 얽히지만은 법률적으로도 행정, 형사, 민사 영역이 모두 겹치는 그런 복잡한 그런 분야입니다. 어른들이야 뭐 학교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하면 되는데 학생들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건강과 그리고 건전한 취미 그리고 신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월 1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무술 도장, 태권도 도장, 복싱 체육관, 종합격투기 체육관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지금 보내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단순히 15만 원만 들어갑니까? 처음에 입관할 때 뭐 입관비다, 글러브다, 그리고 단체복이다 구매해야 되고 그리고 15만 원은 매월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심사가 있으면 심사비, 시합이 있으면 또 시합비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쯤 된다면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실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벌써 이른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정말로. 네. 조금이라도 더 벌려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나의 부모님들께서 여가 시간을 줄여가면서 자신의 쉬는 시간 줄여가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식에게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모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15만 원 그 이상을 지출해 가면서도 체육관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술 도장의 관장님들은 체육관 관장님으로서 정신교육과 그리고 튼튼한 신체와 그리고 무술적인 그런 철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체육관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 체육관에 부모님께서 자녀를 맡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 체육관에서 열심히 배우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또 지도해 주시니까 관장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지도하고 이게 내 제자가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내가 무술적인 정신도 잘 지도하고 있고 사고도 안 치고 올바르게 배우고 있구나라고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욱해가지고 폭력을 쓰거나 또는 그냥 부모님도 모르게 선생님도 모르게 몰래 그냥 찔끔찔끔 지인들 친구들 좀 약해 보이는 친구들 괴롭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게 드러나 어떻겠어요? 이런 완전히 부모님과 스승을 배신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네? 관장님 매번 여러분들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 준비하고 인성교육 준비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인성교육을 매번 시켰는데 그리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훈련을 시켰더니 이거 웬걸?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괴롭히고 이건 뭡니까 이게? 그죠? 무술인으로서 전수했더니 완전히 깡패가 돼버렸어요. 뭐 깡패까지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조금 엇나가 버렸죠. 자, 무술도장과 그런 흔히 얘기하는 깡패를 양성하는 곳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장님들께서 인성교육을 잘 시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 버리면 그 체육관이 뭐가 됩니까? 깡패 양성소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뭐가 됩니까? 깡패 양성소에 매월 돈 15만 원씩 주면서 보낸 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열에 한두 명쯤은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신고하지 않고 또 그 아이가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안심되고 그래서 신고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이게 조금 건드리는 게 뭐 어때 해서 이게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당하는 아이는 당하는 친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마음을 다시 잡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또 그렇다고 당한 피해자는 용서해 줄 생각도 없는데 혼자 후회하고 혼자 열심히 살며 제값 치르겠다고 하면서 하면 아무런 또 소용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행동과 대처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용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학교 폭력 피해자의 증언으로 방송국의 PD가 자진 하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유년 시절에 잘못이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가율이라고 하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오기 위해서는 학원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거고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미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을 실현하고 뭐 직장을 구하고 딱 그 시기에 이런 게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목이 완전 잡혀버리겠죠. 그냥 이제까지 내가 노력했던 게 그리고 학원비가 그냥 다 물거품 돼버린 거예요. 조금 지루한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할 종합 격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준비된 건 종합 격투기인데 사실 영상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복싱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설명은 종합 격투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무술과 격투기는 어떤 무술이 강할까라는 의문들이 많았고 그것이 서양의 UFC와 K1이라는 대회에서 실제로 입증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종합 격투기를 하지 않고 이종 격투기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태권도 하는 사람이 복싱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없었고 레슬링 하는 사람이 태권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와 가라데, 복싱 대 레슬링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종, 아종, 그러니까 다른 종의 무술이 붙는다고 해서 이종 격투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달라져서 종합 격투기라고 부르는데 엄연히 이종 격투기와 종합 격투기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 또 드릴게요. UFC 같은 경우에는 룰이 거의 없거든요. 뭐 아마 있다고 해도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 눈을 찌른다거나 깨물기라든지 그것도 됐는데 하지 말라는 이제 권장 사항 정도였고 지금 현대 와서는 이제 후두부를 가격한다거나 눈을 찌른다거나 뭐 깨문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이제 반칙에 들어갑니다. 그 예외는 대부분 조금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복싱 기술 상대방 얼굴을 때리게 되면 반칙이죠. 레슬링도 마찬가지고 유도에서 태권도 발차기하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종합격투기에서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싱을 굉장히 잘하는데 레슬러가 붙어버리면 운이 없어서 한번 잡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슬러 같은 경우에는 복싱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주먹을 보면 맞거나 피하는 게 조금 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기 전에 맞고 KO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이종 격투기가 성행화되고 진화되면서
나는 복싱은 센데 레슬링을 잘 못하니까 레슬링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난 레슬링은 잘하는데 누워서 뒹굴고 구르고 꺾고 쪼르고 하는 주짓수는 좀 약한 것 같아. 나 그것도 배워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주짓수를 잘한다는데? 나 주짓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주짓수를 잘한다고 하니까 나도 주짓수를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만 나의 종목만 하던 시대에서 각종 종목들의 장점들만 뽑아서 결합을 해서 하나의 종목으로 재정립된 게 종합격투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손 펀치 기술은 복싱이 좋죠. 네. 그리고 발차기는, 무에타이는 파워가 세고 태권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선수들마다 좀 다른데요. 뭐 태권도 발차기를 도입하는 선수도 있고 무에타이 발차기를 또 도입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꺾고 쪼르는 거는 주짓수나 삼보 기술을 또 가지고 오고, 근데 거긴 모든 기술들을 다 배울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자기 신체에 따라서 이제 주 종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또 신체에 따라서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종목을 더 잘하냐에 따라서 주 종목과 그리고 저 사이드 종목들이 조금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시합을 나갑니다. 내가 복싱을 잘 하는데 훈련을 그리고 이제 시합에서 복싱을 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복싱을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싱을 잘하는 선수들은 복싱이라는 장점을 살리면서, 그리고 이제 상대의 이제 킥이나 그리고 그래플링, 레슬링에 대비해서 그걸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잡는 운동들, 그러니까 유도나 레슬링이나 주짓수 삼보를 잘하는 선수들은 자기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좀 부족한 점들, 뭐 발차기, 태권도의 발차기라든지 합기도의 발차기, 킥복싱의 발차기를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이제 복싱 기술들을 조금 더 습득을 해서 이렇게 시합을 나갑니다. 이게 종합격투기가 요래서 조금 더 흥미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딱 뭔가 정해져 있다고 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틀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을 또 쓸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들은 또 그걸 보완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인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로 한번 영상에서 복싱과 킥복싱을 따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never forget this day. I'll never forget this day.